여러분, 잠시 이것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과일 한 조각, 이 감 한 조각을 먹더라도 이걸 벌프 잘못된 방법 벌프로 먹으면 시간이 지나 결국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좀 과장처럼 들리시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실수 하나가 반복되면 시간이 흘러 신장 결석, 심지어는 신부전까지 정말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특히 중장년, 노년층의 많은 분들이 극심한 신장 통증, 배뇨곤란, 급성 신장 결석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 건강하다고 믿었던 식사를 한 후에 말입니다. 자, 그럼 식중독일까요? 아니면 새로 먹은 약의 부작용일까요? 아닙니다. 범인은 훨씬 더 흔하고 훨씬 더 교활한 것입니다. 바로 너무나 흔한 음식 조합 때문입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조합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제가 정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밤잠을 설칠 정도로 우려하는 것은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애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일 조용히 우리 자신의 신장, 장, 심지어 혈관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얼마 전 제가 60대 남성 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누가 봐도 건강의 표본 같은 분이셨어요. 기저질환도 전혀 없었고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셨죠. 그분은 그야말로 모범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이른 취침과 기상, 그리고 매일 아침 공원 산책까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잘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그분을 괴롭힌 건 극심한, 정말 끔찍한 허리 통증이었습니다. 소변에서는 혈뇨가 비쳤고 혈압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정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급성 신장 결석과 요로 폐쇄. 의사들이 그 원인을 추적해보니 어떤 새로운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그분의 벌프 아침 식사 벌프였습니다. 그분이 무려 5년 동안 매일같이 충실하게 먹어왔던 바로 그 아침 식사 메뉴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본다면 저거 완벽하게 건강한 식단이네요 라고 말했을 법한 그런 아침 식사였죠. 의사의 말에 따르면 바로 그 습관, 그 건강한 아침 식사가 매일 조용히 천천히 그분의 심장에 독을 쌓아왔던 겁니다. 마침내 그분의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아마 대체 그 위험한 음식이 뭐냐, 빨리 말해달라고 조바심이 나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을 밝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진짜 범인, 감이 아니라 탄인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조합을 밝히기 전에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감 자체가 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이 훌륭한 과일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감은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섬유질이 가득하며 항산화 물질로 꽉 차 있습니다. 제대로만 먹으면 피부에 환상적이고 염증을 줄여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까지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이걸 잘못된 방법으로 먹거나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이 모든 놀라운 이점들이 오히려 끔찍한 럭후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감에는 벌프 타닌, 테닌, 벌프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적당량의 타닌은 괜찮습니다. 과일이나 차에서 약간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죠. 심지어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특정 타닌이 벌프 특정 단백질이나 전분 벌프를 만나면 여러분의 장 속에서 위험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서로 결합합니다.
엉가 붙는 거죠. 마치 시멘트를 섞는 것처럼 단단하고 소화되지 않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음식 시멘트가 소화를 가로막고 요산 수치를 급격히 올리며 말 그대로 배출 경로를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 난장판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의 2배, 3배로 과부하에 걸려 일해야 합니다. 이 학에서는 이를 이석, 파이토비조어즈, 즉 식물성 이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콩 알레르기처럼 먹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이건 조용한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되는 재앙입니다. 손상은 매일, 매주, 매달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신장이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비로소 질병이라는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초기 경고 신호라는 것들은 너무나 모호해서 우리 대부분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약간의 허리 통증. 아, 어제 잠을 잘못 잤나 봐. 평소보다 소변이 좀 덜 나오나요? 에이, 물을 좀 덜 마셨나 보지. 손발이 차갑거나, 잠이 잘 안 오거나, 안색이 창백해지는 거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죠. 아,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조롱하고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약속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상 식사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 숨겨진 위험을 깨달으실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감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심각한 악영향을 일으켜 신장, 장, 심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3가지 특정 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3가지가 모두 지극히 흔한 아침 식사 메뉴이자 간식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도 이 중 하나를 아무것도 모른 채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저는 그 3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감을 만성독이 아닌 황금약으로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몇 분이 여러분의 삶의 수십 년의 건강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더해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3가지 흔한 음식이 이 건강한 감을 우리 몸속에서 조롱이 만성 독소로 바꾸고 있었을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부 우리의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된 것들이니까요. 감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3가지. 첫 번째, 감과 삶은 달걀. 네, 맞습니다. 삶은 달걀입니다. 이 조합은 여러분의 장과 신장을 조롱이 파괴하는 조롱한 파괴자입니다. 압니다. 말도 안 되게 들리시죠? 삶은 달걀은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고품질 단백질, 비타민 D, 콜린 성분이 가득해서 근육 회복, 기억력 증진, 혈당 안정에 최고인데요. 하지만 삶은 달걀을 감과 함께 먹으면 여러분의 장 속에서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닌 기억나시죠? 달걀의 단백질이 감의 타닌과 결합해서 소화하기 매우 어려운 단단한 침전물, 즉 찌꺼기를 형성합니다. 이 찌꺼기는 단순히 장을 막아서 복부 팽만감이나 만성 변비를 일으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혈액 속 외산 수치를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어 여러분의 신장에 엄청나고 즉각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는 특히 고혈압, 통풍, 혹은 가벼운 신장 기능 저하 같은 기저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달걀과 감을 정기적으로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장내 단백질 침전물 형성 위험이 3배나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 과정이 현저히 느려졌고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신장 결석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고맙게도 해결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합니다. 그냥 간격을 두는 겁니다. 감과 달걀은 최소 3시간 간격을 두고 드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예 다른 끼니에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달걀을 드셨다면 감은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이렇게 시간만 잘 지키신다면 두 음식의 모든 훌륭한 영양소를 흡수하면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위험은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과 고구마. 이 조합은 복부 팽만, 가스, 그리고 불면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압니다. 특히 겨울철에 잘 익은 부드러운 홍시와 따끈따끈한 군고구마를 함께 간식으로 먹는 것, 이보다 더 정겹고 아늑한 풍경이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소화기에는, 특히 어르신들께는 이게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감과 고구마 모두 섬유질이 풍부한데 이게 좋은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특정 종류의 섬유질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위장이 이걸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걸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구마에는 천연 전분과 당이 많고 감에는 타닌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위장에서 만나면 가벼운 발효 과정을 일으킵니다. 마치 뱃속에 작은 발효 탱크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탱크는 엄청난 양의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복부 팽만감, 속쓰린 위산 역류의 원인이며 심지어 밤새 속이 불편해 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실시한 소규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감과 고구마를 함께 간식으로 드신 어르신들의 40% 이상이 야간 위산 역류와 수면 장애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상은 특히 저녁 8시 이후에 먹었을 때 훨씬 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구마가 나쁘거나 감이 나쁜 게 아닙니다. 둘 다 훌륭한 음식이죠. 문제는 잘못된 타이밍과 잘못된 조합입니다.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모두 정말 좋아하신다면 그냥 나눠서 드세요. 고구마는 점심 식사 때 드시고 감은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즐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몸이 쉬고 회복해야 할 저녁 시간에는 이 묵직한 조합을 절대로 피하십시오. 세 번째, 감과 도토리묵. 이 조합은 변비와 빈혈을 유발하는 조롱한 듀오입니다. 도토리묵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전통 음식이죠. 몸속 노폐물을 빼주는 해독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도토리 역시 감과 마찬가지로 타닌 함량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여러분의 타닌 섭취량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릅니다. 말 그대로 더블 살을 맞는 겁니다. 이건 만성 변비, 복부 팽만, 소화 불량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 있어. 타닌은 우리 몸의 철분 흡수를 억제하거나, 즉 방해하는 아주 고약한 습성이 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이 붉은 피, 적혈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미네랄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식단이 단조로워 빈혈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감과 도토리묵을 반찬으로 함께 먹는 습관이 만성 철분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늘 어지럽다, 피곤하다고 느끼고 심지어 기억력이 감퇴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나 소고기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아무리 드셔도 이 조합을 함께 먹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임상영양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25% 이상이 혈중 철분 수치가 최소 기준치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타닌이 풍부한 식품, 특히 감과 도토리묵을 자주 함께 섭취하는 그룹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 조언은 아주 명확합니다. 만약 그날 도토리묵을 드셨다면 감은 최소 서너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십시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타이밍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이 두 가지 영양가 높은 음식이 여러분의 장과 혈액에 짐이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이 섹션을 마치면서 제가 진심으로 딱 한 번만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은 제가 없습니다. 달걀도, 고구마도, 도토리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들을 잘못된 방법, 잘못된 시간, 잘못된 양으로 조합할 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몸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의사에게 그때 조금만 다르게 드셨더라면 여기 안 오셨을 텐데요 라는 말을 듣는 그런 분이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제발 현명하게 드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해주세요. 제대로 먹었을 때 감의 놀라운 효능 5가지.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깨달으셨을 겁니다.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단지 나쁜 조합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여기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양만큼 먹을 때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특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현대과학과 전통의학이 모두 인정한 감의 가장 놀라운 효능 5가지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저는 감 먹는 법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건강이 극적으로 좋아진 분들을 제 눈으로 직접 봐왔습니다. 그저 먹는 시간을 바꾸고 몸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고 올바른 음식과 짝을 지어줬을 뿐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달고 살던 만성 변비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은 드디어 밤에 편히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한 분이 제게 해주신 말씀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한겨울에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그분들은 이 과일의 진짜 힘을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세 이상 여러분의 건강에 감이 가져다 줄 수 있는 5가지 놀라운 이점입니다. 아마 몇 가지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1. 장 건강 개선. 50세 이상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약해집니다. 가스가 잘 차고, 소화가 더디고, 배변 장애를 겪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감을 이 장을 편안하게 하는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감에는 벌프 펙틴, 벌프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운동을 아주 부드럽게 촉진합니다. 만성 변비에 대한 아주 온화한 자란 치료제죠. 2019년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배변 문제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그룹에게 3주간 매일 잘 익은 감을 섭취하게 했더니 변비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배변 빈도가 안정되었습니다. 이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50세가 넘으면 고혈압은 거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다행히도 감에는 벌프 칼륨, 포테시엄, 벌프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 염분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영웅 같은 미네랄입니다.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춰주죠. 뿐만 아니라 감에는 벌프 라이코핀, 벌프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이게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뇌졸중 위험을 낮춰줍니다. 실제로 한국국립심혈관센터는 감을 주 3, 4회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20%나 낮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3. 폐와 호흡기를 보호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감기에 더 잘 걸리시죠? 한 번 걸리면 기침이 몇 주씩 가고 감에는 벌프 비타민 C 벌프가 그야말로 쏟아질듯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폐의 보호 장벽을 강화하고 목을 진정시키며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중간 크기 감 한 개의 성인 하루 권장량의 거의 벌프 70% 벌프에 달하는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기관지염, 천식병력이 있거나 과거에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께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4. 피부 미용 및 속부터 차오르는 노화 방지. 저는 60대, 70대에도 피부가 맑고 매끄럽고 검버섯 하나 없는 분들을 압니다. 제가 그 비결을 물으면 절대 비싼 화장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시죠.
나는 그냥 좋은 음식을 먹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목록엔 항상 감이 있습니다. 비타민 A와 C의 풍부한 함량 덕분에 감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햇빛과 노화로 손상된 피부 세포를 복구합니다. 비타민 A는 잔주름을 줄여주고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더 탄력 있고 빛나게 해줍니다. 5. 면역력 증진 및 불면증 개선.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의학에서 감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과일로 봅니다. 즉, 혈액순환을 활성화해서 손발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겨울철에 늘 춥다고 하시는 어르신들께 완벽한 과일입니다. 이걸 수족냉증 개선이라고 하죠. 게다가 감에 든 항산화 물질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합니다. 광주의 한 신경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벼운 불면증 환자에게 약한 수면제 대신 오후에 감을 좀 드셔보라고 권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고 합니다. 내 몸에 맞는 감, 제대로 고르는 법. 물론 모든 감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감의 종류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각기 다른 체질과 필요에 더 잘 맞습니다. 먼저, 만약 여러분이 활동적이고 스마트폰이나 운전 때문에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피부가 건조하다면 벌프 단감 벌프 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토마토처럼 생겨서 사과처럼 아삭하게 먹는 피오 품종 같은 그 단감 말입니다. 이 단감은 비타민 A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각막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안구 건조를 줄이며 시력을 보호합니다. 반면에 만약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기가 예민하다면 벌프 홍시나 연시 벌프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도토리처럼 뾰족하게 생긴 해키와 품종 같은 감이 완전히 익어서 젤리처럼 된 거죠. 이건 천연 당도가 높고 타닌 성분이 훨씬 적으며 소화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됩니다. 이장이나 신장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죠. 마지막으로 왠지 기운이 없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날에는 벌프 곶감 벌프 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곶감은 말리는 과정에서 천연당, 미네랄, 에너지가 농축됩니다. 사탕이나 과자보다 훨씬 건강한 빠른 에너지 부스터죠. 특히 곶감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 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컨대 감은 단순한 가을 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 맞게 고를 줄 안다면 그건 자연이 준 맞춤형 약입니다. 감을 황금약으로 만드는 3가지 레시피. 자, 내 몸에 맞는 종류를 고르는 것이 1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먹어야, 특히 50세 이상인 우리가 그 건강상의 이점을 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이걸 아름다운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감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조합이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영양학자들과 한의사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3가지 황금 조합 레시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간단하고 맛있으며 여러분의 몸에 부드러운 약처럼 작용할 겁니다. 1. 숙면 라떼. 감, 따뜻한 우유, 꿀, 그리고 계피. 제가 만났던 74세의 한 할머니는 매년 겨울마다 마른 기침으로 끔찍하게 고생하셨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늘 괴로워하셨죠. 간호사였던 따님이 어머니를 위해 매일 밤 이 감꿀 라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레시피는 너무 간단해요. 아주 잘 익은 홍시, 연시, 하나를 퓨레처럼 부드럽게 갑니다. 이걸 따뜻한 무가당 우유 1컵과 섞고 순수한 꿀 1스푼, 그리고 계피 가루를 아주 살짝만 뿌리는 겁니다. 단 2주 후에 그 할머니는 내가 아기처럼 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침도 먹고 피부도 덜 건조해졌다고.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영양학적 팀워크죠. 감의 비타민이 호흡기를 진정시키고 우유에 트립토판이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을 만듭니다. 꿀은 목을 코팅하고 계피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잠들기 전 이 작은 한 잔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감과 견과류, 심장 앤드 뇌듀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팁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감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만약 여러분이 감을 혼자만 먹으면 우리 몸은 그 환상적인 비타민 A의 극히 일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배출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을 먹을 때 호두, 잣, 아몬드 같은 간과류 한 줌과 함께 먹는 것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선택입니다. 간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마치 VIP 에스코트처럼 작용해서 비타민 A를 꽉 붙잡아 우리 몸속으로 안전하게 흡수시켜 줍니다. 이렇게 먹어야만 비타민 A가 제대로 흡수되어 세포 재생을 돕고 시력을 개선하며 심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 그룹이 감과 호두를 주 3회 함께 먹었을 때 단 한 달 만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0%나 감소했습니다. 3. 곶감과 수정과 혹은 생강계피차. 이것은 소화와 혈액순환을 위한 한국의 전통적인 비결, 바로 벌프 수정과 벌프입니다.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을 끓여서 만들죠. 이 따뜻하고 알싸한 차가 곶감의 달콤함과 만날 때 이건 그냥 음료가 아니라 잘한 슈퍼푸드가 됩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소화의 제왕이죠. 그리고 곶감은 부드러운 섬유질과 칼륨을 제공하여 변비를 완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이 조합은 특히 기름진 명절 음식이나 무거운 저녁 식사 후에 마시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소화 시스템이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돕고 식후 더부룩함을 줄여주며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줍니다. 절대로 감을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위험 그룹. 하지만,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하지만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약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듯이 감 역시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감을 먹는 것이 심지어 올바른 조합으로 먹는다 해도 건강을 되찾기는커녕 오히려 병세를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부분은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이 5가지 그룹 중 하나에 속한다면 감을 드실 때 극도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1. 당뇨병 환자 또는 혈당이 높은 분들. 잘 익은 홍시나 런시는 정말 달콤하죠.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수거밤, 즉 설탕 폭탄이기 때문입니다. 중간 크기 감 한 개에는 약 18g의 천연당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이것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덜 단 단감 2주로 드시되 아주 소량만, 그리고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에 드십시오. 이 이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타닌 성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점막의 상처, 궤양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상처에 소금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을 유발하고 치유를 더디게 합니다. 3. 신장 결석 병력이나 통풍이 있는 분들,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신장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거나 지금 통풍을 앓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스템은 이미 민감한 상태입니다. 감 속의 특정 화합물들이 특히 다른 단백질 음식과 결합할 때 요산 수치를 높이고 결석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4.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분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빈혈 때문에 철분 보충제를 복용 중이라면 감을 함께 먹는 것은 약의 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보충제나 식사와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5. 이나 장 수술을 막 마친 분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 전체가 아주 약하고 회복 중인 상태입니다. 감의 섬유질과 타닌은 이 약한 장 속에서 쉽게 뭉쳐 위험한 장폐색, 이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소 6주에서 8주간은 기다리셨다가 반드시 의사의 허락을 받고 다시 드시기 바랍니다. 의학, 여러분을 위한 3가지 황금 원칙.
저는 감히 우리에게 주는 그 소박한 계절의 기쁨을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핵심은 완전한 금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현명한 절제 와 스마트한 섭취 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하기 쉬운 3가지 황금 원칙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첫째, 사과처럼 매일 드시지 마세요. 감은 특별한 간식처럼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 둘째, 여러분의 몸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활동적인 분은 아삭한 단감을, 소화기가 예민한 분은 부드러운 홍시우 런시를, 기력이 없는 날엔 곶감을 드세요. 3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3가지 상극 음식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바로 삶은 달걀, 고구마, 도토리묵입니다. 그 대신 우리의 황금 파트너인 따뜻한 우유, 감과류 혹은 계피차와 함께 즐기세요. 이렇게만 하신다면 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더 가벼워지고 잠이 더 깊어지며 장이 더 편안해지고 심장이 여러분에게 고마워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께 유용했다면 제발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님, 혹은 매일 마주치는 이웃이 오늘 아침에도 이 끔찍한 실수를 아무것도 모른 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공유 버튼 한번 클릭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끼는 누군가를 끔찍한 고통에서, 무서운 응급실 방문에서, 혹은 조롱한 심장 손상에서 진심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여러분 자신과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약속 하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딱 한 문장만 적어주세요. 저는 이제 감과 달걀을 같이 먹지 않겠습니다. 혹은 저는 오늘부터 감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겠습니다. 이건 저 보라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다짐이자 확언입니다. 나는 내 건강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우며 건조하지 않은 진심이 담긴 건강 조언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벨을 켜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마다 그건 단지 이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더 건강하고 더 의식적이며 더 활기찬 삶을 살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우리의 삶을 더 가볍고 더 건강하며 걱정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올바르게 먹고 올바르게 삶어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또 다른 작지만 강력한 비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교육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에 중대한 변화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건강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걱정 없이 매일을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